네. 자, 17번 할 차례죠. 갑니다. 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현미경 A, B, C를 이용하여 백혈구를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제시를 냈죠. A, B, C 각각 광학 현미경, 주사 전자,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표시를 했죠. 자, 문제 바로 갈게요. 기억. 세포 소기관의 미세 구조, 미세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 A를 이용한다. 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복습 간단하게 볼게요.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 이렇게 세 가지. 물론 현미경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해부 현미경도 써보고 위상차 현미경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그죠? 자, 광학 현미경은 뭐 이용해요? 그렇죠.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 뭐 이용한다? 전자선. 마찬가지 투과도 전자선을 이용하는데, 특징으로 광학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생물을 볼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쥐에 이제 그 정소를 잘라가지고 정소를 이제 안에 액체를 빼내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리면은 정자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사랑 투과는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죽은 것밖에 안 보여.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은 색깔이 있는 어떤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색깔 관찰이 가능해요. 색 관찰이 가능하다. 근데 주사나 투과는 색 관찰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전자선이다 보니까 흑백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전공 공부를 하시거나 뭐 해부학이든 세포학이든 이런 거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때 아마 책에서 봤는데 미토콘드리아 막 색깔이 있다든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래픽으로 입힌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의 차이는 얘는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낮아요. 해상도가 조금 낮아요. 뭐 아무리 좋아봐야 뭐 1000배 몰라나, 그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높은 게 특징이다. 그래서 아주 미세구조. 주사 같은 경우에는 물체 그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의 표면이나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광학 현미경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뭐랄까 핵이 있구나 뭐 이 정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어떤 처리를 좀 하면은 염색체가 보인다 이 정도예요, 그냥. 그죠? 주사나 투과만큼 해상도가 좀 좋진 않은데, 주사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 소기관에다가 특정한 어떤 도금을 해가지고는 겉 표면을 또는 3차원 구조를 좀 볼 때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하고, 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절편을 잘라가지고 내부 구조를 볼 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기억번. 세포 소기관 미세 내부 구조 보는 건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니은. B는 물체의 입체 구조를 관찰하기에 적합하다. 그죠? 주사 전자현미경은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다. 디귿. C는 가시광선을 이용한다. 아니다. 전자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다음은 세포 주기의 어떤 단계에서 촬영한 핵 내부의 전자현미경 사진과 관찰된 구조물을 확대하여 나타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말려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여기 그림상에서는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요거 이 친구, 이거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이걸 돌돌 말고 있는 이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친구를 뭐라 해요? DNA.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뉴클레오 솜이라고 부르자. 뉴클레오 솜.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체를 이루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자? 염색소
4. 염색이 잘 되는 실처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 염색 4가 실제로 핵 내부에서는 진짜 퍼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염색 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염색사, 염색질 불러 썼어요. 염색사가 강하게 응축하게 되면 뭐가 돼요? 염색체. 일반적으로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하죠. 쌍으로 존재하는데 그 쌍을 우리는 뭐라 부르자? 상동염색체. 그 다음에 그 상동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상동염색체끼리 같이 서로 붙어버리죠. 그 붙은 염색체를 뭐라 하자? 이가염색체. 그 다음에 각 염색체에서 한쪽 부분, 우리가 염색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염색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빗금 치고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한쪽 부분만 부르는 명칭을 뭐라고 하죠? 그죠? 한쪽 부분만 부르는 명칭을 염색 분체 또는 어떤 책에는 자매 염색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됐죠? 이제 이 용어들.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 뭐라고 하자?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부른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물질이 있어요. 뭐뭐? 염기 플러스 당 플러스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염기에는 일반적으로 DNA 기준으로 한다면 염기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당 성분은 뭐라 불러요? 그렇죠. 디옥시 리보스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뭉친 걸 DNA라고 하죠. 그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연결된 걸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 둘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인지해 주세요. 오케이. 자,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번. A는 DNA, 맞죠? DNA. 그 다음에 B는 단백질, 그죠? 히스톤 단백질. 2번. C는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자, 이거 전체를 물어본 거니까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 디귿. 사진의 구조물은 중기에 관찰된 염색체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색체라고 부르면은 제가 아까 방금 그림 그렸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된 염색체라 부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달려있는 염색사 또는 뭐 염색질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19번. 동물의 간세포를 재료로 세포 분해법을 이용하여 침전물 A에서 C와 상등액 D를 얻은 후 각각의 산소 소비량과 핵산의 함량을 조사하였다. 오케이. 지금 보니까 A, B, C, D의 특징을 적어놨어요. 그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거. 자, A를 보니 DNA 함량이 89%래요. 그러니까 전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 누구예요? 그죠? 핵이겠죠, 핵. A는 핵. B, 산소 소비량이 85%래요. 아, 산소 소비량이 어마무시하구나. 그럼 뭐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동물의 간세포라고 했으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산소 소비가 강한 그런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괜찮죠? C 같은 경우에는 RNA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RNA 함량. 그죠? RNA 함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보솜. 그죠?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rRNA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포질 속에 있는 세포액 있죠. 아무래도 DNA에서 전사를 통해 가지고 RNA가 형성되고 나면은 그 RNA들이 세포질,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세포질에 있던 세포액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보니까 A, 핵이겠죠. 제일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B, 미토콘드리아일 거예요. 그 다음에 C, 맨 마지막으로 상등에 D가 있다고 했으니까 추론을 해보자면 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물질일 거야. 그러면 리보솜 같은 물질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D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등액이라고 했으니까 세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몰려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 문제를 보면 1번 A에는 C보다 더 큰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다. 그죠? A가 가장 크죠.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핵이 이만해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쭈그러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핵이 제일 크다. 맞다. 2번 B에는 ATP를 합성한 세포 소기관, 그죠? 미토콘드리아니까 가능하네. 3번 RNA는 간세포 내 여러 세포 소기에 들어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보솜에도 있고 심지어는 핵에도 있어요. 세포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에서도 관찰될 수도 있어요. 그죠? 4번 D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은 이중막 구조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이중막, 이중층. 질문이 몇 번 있어가지고. 단일막, 이거. 이중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막이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인지질 있죠? 인지질 요렇게 막 구성돼 있어. 막 구성돼 있겠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의 막이라고 봐요. 막. 인지질 막.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막이야. 그죠? 그럼 이 둘이를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를 수 있어? 이중막이구나. 이렇게 불러요. 이중막이다. 괜찮죠? 그럼 층은 뭔데? 이게 여기 한 층이야. 층. 층. 그래서 뭐라 하자? 이중층. 괜찮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한 거. 이중층, 이중막, 막이 두 개 있죠.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어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중막 구조라고 하죠. 그럼 단일막은 뭐예요? 단일막. 하나로 돼 있는 거. 하나로만 돼 있는 거. 뭐 액포,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이런 거. 리보솜 아니에요. 리소좀. 뭐 분비소낭 뭐 이런 거 있죠.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 거. 괜찮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문제 4번에서는 D에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은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했으니까 동물에서 이중막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건 핵과 미토콘드리아밖에 없어. 그러면 D에는 들어있지 않겠지. 됐죠? 5번. 간세포에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죠? 미토콘드리아가 자기 복제 가능하죠. 엽록체도 자기 복제 가능하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기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20번입니다. 그림은 식물 세포를 균질기에 넣고 부수고 세포벽을 제거했어요. 그럼 세포벽은 없으니까 세포벽이 일반적으로 원심 분리했을 때 가장 아래층에 깔리죠. 그거를 제거를 했대요.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을 분리하는 과정을 표는 침전물 C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특징이다. 자, 그렇다면 균질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세포벽이 제거됐으니까 핵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A는 핵이 될 거고, 상등핵을 한 번 더 돌려요. 돌릴 때는 더 높은 속도와 더 긴 시간을 돌리겠죠. 돌리고 나면은 B에서 나오는 건 엽록체, 그 다음에 C에서 나오는 거는 미토콘드리아고, D가 나머지
마이크로솜이나 세포액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오케이. 자, 문제 그 특징에서 C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특성, DNA가 있다, 산소 소모량이 많다. 미토콘드리아 얘기가 맞구나. 확인했고, 기억반. 침전물 A에는 단백질과 RNA가 이동하는 통로를 가진 세포 소기관이 있다. 자, 통로 뭐예요? 그죠? 핵공. 맞고, 니은 침전물 B에는 DNA를 가진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렇죠? 엽록체에는 자체 DNA가 존재하죠. 맞다. 디귿 상층액 D에는 인지질막 구조물이 있다. 미토콘드리아 그 위에 쌓이는 게 뭐예요? 그죠? 마이크로솜하고 세포액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솜은 일반적으로 막성 소낭 이런 거죠. 세포 소기관 중에서 이제 소포체 같은 경우 그 소포체가 좀 파괴되면서 소낭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솜이라 불러요. 그 마이크로솜은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실험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고 나면은 뭐 균직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일제히 물질이 좀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소포체가 일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소낭이나 이렇게 어떤 주머니 모양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뭉친 걸 우리가 마이크로솜이라고 불러요. 맞네. 그럼 인지질막 구조물이 존재할 수 있겠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 그림은 식물세포 조직을 균질기로 분쇄하고 그 다음에 세포벽 제거했고 그 과정에 나온 ABC의 특징이다. 자, 보니까 파쇄액의 첫 번째 왼쪽은 상등액, 오른쪽은 침전물이네요. 침전물부터 보면은 원심 분리를 통해 가지고 제일 아래쪽에 가라앉는 게 핵이죠. 그럼 이제 특징을 봅시다. A, DNA를 가지고 있고 산소 소모량이 많다. 미토콘드리아네. A는 미토콘드리아. B, 빛을 흡수한 색소가 있고 CO2 소모가 많다. 오케이, 엽록체. C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핵. 기억. 세포 소기관의 무게는 A가 C보다 크다. 제일 무거운 건 핵이에요. 핵이 제일 크고 제일 무거워요. 틀렸다. B는 이중막 구조다. 맞고. C는 DNA 함량이 가장 높은 세포 소기관이다. 그렇죠? 전체 아까 그 표에서 봤을 때 89%를 차지하고 있죠.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죠. 자, 22번. 표는 어떤 생물 조직을 파쇄한 후에 세포 분해를 통해 얻었다. 자, 특징 바로 갈게요. A. 막으로 쌓여 있고 DNA가 많다. 핵. B. DNA가 있고 빛을 흡수한다. 엽록체. C. DNA가 있고 산소 소모량이 많다. 미토콘드리아. D. RNA와 단백질이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리보솜 되겠죠. 자, 이러한 생물들의 특징,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세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골라봐라. 1번. 위족 운동을 한다. 자, 위족 운동이 뭐예요? 그죠? 위족 운동 위자가 위조 집회할 때 위자예요. 위조 집회. 그 위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족은 다리족자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다리인데 다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아메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아메바가 움직이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사실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아메바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대충 그리면 약간 이렇게 그죠? 대충 이렇게 생겼어. 아메바가. 그러니까 약간 좀 꾸불꾸불하게 생겼고 이 친구가 한쪽 몸의 일부를 이렇게 늘려요. 이렇게 슉 늘린 다음에 바닥에 붙잡아. 바닥을 탁 붙잡아. 붙잡은 다음에 몸이 스르르르 이래 가요. 이렇게 스르르르 가면서 이 몸이 이게 좁아져. 이렇게 정말 이해돼요? 이 표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메바야. 내가 아메바야. 내 몸의 일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이게 위족이에요. 위족이 튀어나온 다음에 얘가 바닥을 붙잡아요.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몸이 붙잡은 다음에 몸이 이래 가요. 다시 쭉 내밀었다가 붙잡고 몸을 당겨 이렇게. 정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걸 위족 운동이라 합니다. 괜찮죠? 위족 운동 때 주로 활동에 쓰이는 물질은
여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여러 세포 골격들이 있는데 이게 액틴이에요, 액틴. 이런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미세 섬유 얘기하는 거죠. 미세 섬유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몸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보니까 1번 위족 운동을 한다. 아니네. 이건 단세포 생물 얘기한 건데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문제에서는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식물세포 얘기하는 거야. 2번 항체를 생성한다. 자, 항체 생성. 야, 말 나온 김에 하자. 항체 생성 누가 해요? 그지? 그림 한번 볼게요. 간략하게만 해볼게. 일반적으로 그죠? 대시기가 있어. 대시기 APC 세포들이 있죠. 대시기 그다음에 수지상 세포 이 친구들. 대시기와 같은 APC 셀이 누구한테 가요? 그죠? 일반적으로 T 세포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거 먹었어라고 알려줘. 그럼 T 세포는 B 세포한테 가가지고는 야, 대시기 이런 거 먹었대. 그래? 그럼 나 이거 확인해 볼게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야. 어머, 어떡해. 뭐로 변신? 그렇죠. 하나는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 그 다음에 하나는 메모리 셀, 기억세포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조 T세포, 헬퍼 T셀이죠. TH에 영향을 주고 나면은 이 TH가 B세포한테 말려주는 게 아니라 TC셀에게도 영향을 주죠. TH세포가 TC셀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세포 독성 T세포. 이 친구한테 알려주면 뭐예요? 그쵸?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는 형태인데 그때 형질세포에서 뭘 만든다? 항체를 생산한다. 항체 생산할 때 그 항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단백질이다 보니까 단백질 합성에 좀 특화된 세포가 형성돼야 돼. 단백질 합성이 특화된 세포가 누구예요? 그쵸? 거친면 소포체와 리보솜이 굉장히 많은 세포여야 해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럼 일반적으로 동물 세포이면서 소포체가 굉장히 잘 발달한 세포여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도 틀렸네. 그죠? 3번 근육 구성은 뭐? 액틴 필라멘트와 마요신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4번 미토콘드리아가 없다. 아까 있다고 했죠? 오케이. 5번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자, 이것도 얘기 한번 합시다. 간단하게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투압에 있어서 자,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어. 이 친구가 세포벽 식물세포야. 식물세포. 식물세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세포막이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세포벽. 요게 세포막. 괜찮죠? 막과 벽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식물세포의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고장액에 담았어. 그러니까 고장액에 닮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게 뭐하다? 저장액이라는 뜻이겠죠. 저장액. 그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방향으로 뭐예요? 물이 이동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쭈글쭈글 쪼글하더라. 이걸 우리 뭐라 하자? 이렇게 벽과 막이 떨어진 상태를 떨어짐. 뭐라 하자? 원형질 분리라고 하자. 괜찮죠? 근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다을락말락 즉 등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정상 상태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한계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둘이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마지막으로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이건 적어볼게요. 등장액 넣었을 때 그러면 저장액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죠? 여기서 반대로 물이 들어오게 될 거야. 이게 만약에 저장액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이게 뭐가 돼요? 고장액이 되겠지. 그럼 물이 들어오게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빵빵해져. 막이 벽을 빡빡 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자? 그렇죠. 팽윤 상태라고 하죠. 팽윤 상태. 팽윤 상태. 그죠? 자,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문제 풀라고. 고장액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맞네. 고장에 노란색 쓴 거. 고장액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원형질 분리 맞네요. 그래서 식물세포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23번 그림은 소의 간조직을 균지기로 분쇄한 후에 2차 원심분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2차까지 원심분리를 시킨 다음에 상등액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A와 침전물에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 B의 특징을 조사한 것이다. 자, 보니까 일단 원심분리를 연속 2번 시작을 했네요. 그때 만들어진 상등액을 A, 그 다음 밑에 얻어진 침전물을 B라고 했는데 1차 원심 분리하고 나면 맨 아래쪽에 깔아놓은 침전물은 갖다 버렸네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쵸? 핵이 되겠네. 요거는 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거네요. 그 다음에 상등액을 가져와가지고 한 번 더 돌렸는데 그때 생기는 침전물이면 소의 간이라고 있기 때문에 핵 다음에 침전되는 건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B가 미토콘드리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등액은 나머지 것들 얘기할 거야. 그죠? 마이크로솜이든 리보솜이든 아니면 뭐 세포액이든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A를 보니까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트를 소모 안 하고 단백질을 합성한대요. 단일막 구조이면서 단백질 합성한다. 그럼 단백질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2가지 있었어. 리보솜과 그죠? 거친면 소포체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리보솜은 막 성분이 아니야. 즉 단일막 구조가 아니야. 그러면 리보솜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네. 그럼 뭐가 돼요? 그쵸? 거친면 소포체가 되겠네. 단백질 합성이니까 A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포체를 얘기하는 거고 B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 미토콘드리아였죠. 오케이. 이중막 구조를 지니고 있고 오투 소모하고 맞네요. 기억번 A는 골지체에서 유래한 리소좀이다. 아니죠. 리소좀이 아니라 소포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니은 B에서는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난다. 맞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외막과 내막 중에서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 단백질들이 쫙 날려 있죠. 거기에 전자 전달 과정이 일어난다. 디귿 1차보다 2차 원심 분리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 맞아요. 속도도 빨라야 되고 시간도 더 길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됐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정답지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5번을 좀 고쳐주세요. 24번 그림은 식물세포를 파쇄한 후에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세포 소기관을 분리했대요. 오케이. 이번에는 특징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네요. 자, 표를 보니까 A는 DNA 함량이 굉장히 많아. 제일 먼저 침전된 핵. CO2 소비량이 제일 많아. B는 엽록체. C는 ATP 생성량이 많아.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쉽죠? 기억. A는 생명활동의 조절 중추이다. 맞는 표현. 니은 C에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고 엽록체에서 분해된다. 반대로 적어놨네요. 그죠? C에서는 미토콘드리아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분해되고 엽록체에서 합성된다 라고 해야 되겠네. 디귿 무겁고 큰 세포 소기관일수록 먼저 분리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그림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학생 A부터 읽어볼게요. 조직 배양법을 이용하면 식물의 발생 과정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어. 자, 조직 배양이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특정한 동물이든 식물이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모델 생물이 있겠죠. 그 생물에 있는 일부 조직을 가져와 가지고 동물도 물론 가능하지만 동물 조금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식물로 많이 해요. 캘러스라고 하는 이제 특정한 부분이나 세포 분열이 왕성한 부분을 떼와 가지고는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 배양법이라고 하고 조직 배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세포 분열하는 과정도 현미경으로 보면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어떤 순서로 되는지 어떤 형태로 먼저 만들어지는지 등
발생 과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화학물질의 영향도 그죠?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학이라고 부르는 학문 자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DNA나 RNA의 어떤 화학물질의 불균등성,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어떤 작용, 그다음 범위 이런 것들을 학자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물질의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거 맞겠죠. B. 자기 방사법을 이용하여 물질의 이동 과정과 전환 과정을 알아볼 수 있어. 자, 자기 방사법이 뭐였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일반적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질량이 12짜리예요. 우리가 한번 했었어. 일반적으로 12짜리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가 있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자기 방사법이라 그래가지고 질량을 더 임의대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14짜리로.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탄소 이런 원자를 구성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원자를 구성하는 게 핵과 전자가 있는데 핵을 구성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그때 양성자의 기능이 뭐예요? 그쵸? 그 물질의 뭐랄까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잖아. 양성자는 나 누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6개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양성자 6개 들고 있어. 난 탄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중성자는 양성자랑 같이 핵 속에 존재하지만 중성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숫자가 많아진다고 한들 탄소가 변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서 내가 이렇게 뚱뚱해졌어. 이만해졌어. 내가 박태양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변하지 않는 거야. 정말 이해됐죠? 그래서 중성자는 핵의 무게, 그러니까 이제 질량에는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 네임택은 아니다. 양성자가 실제 주민등록증 기능을 한다. 근데 여기서 14라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12C가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건데 6개, 6개 해가지고는 12개를 만들어서 질량이 10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14로 만들었다는 거는 양성자의 개수는 변할 수가 없이 6개 그대로야. 6개 그대로야. 그런데 중성자의 수는 변할 수가 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죠? 미팅을 해도 3대3 미팅을 해가지고 만나야지 4대3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 한때 재밌게 봤던 뭐였지? 나는 솔로? 나 솔로 지옥이었나?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남성분, 여성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짝처럼. 그래서 아마 나는 솔로였을 거야. 거기 나와가지고 영숙이, 영철이 이거 나와가 하더라고요. 하는데 한 번은 6기였나 5기였나 거기서 여자가 5명이고 남자가 7명이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네. 물리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네,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거. 너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얘들이 더 들어오면 물질이 바뀌어버리잖아. 그럴 수는 없어서 중성자가 빠져버려요. 네, 막 빠질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14짜리 탄소가 12짜리 탄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가 밖으로 방출된다? 중성자가 2개가 빠져나가 버려요. 중성자가.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중성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량을 표기하고 질량을 결정짓는 물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 그랬어요. 좀 그렇대요. 그럼 얘는 상수니까 제외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질량을 가지면 곧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말이에요. 즉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란 말과 똑같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방사성, 그러니까 방사능 에너지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14탄소C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세포 소기관의 어떤 탄소를 포함한 거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 방사법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얘가 중성자 두 개를 막 내뿜으면서 자기가 에너지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엑스레이, 그 알죠? 엑스레이 하는 것처럼 감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광을 쫙 하면은 물질이 막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건 아닌데 아무튼 빛을 막 내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게 보여줘요. 그런 거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이동하는 것도 눈에 보일 거고 물질이 뭐에서 뭐로 바뀌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말. 학생 C,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광학 현미경으로 식물 세포의 원형질 분리를 관찰할 수 있어. 네, 이 정도는 보여요. 세포 소기관에 있는 엽록체의 뭐 틸라코이드 막을 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광학 현미경으로 엽록체가 있구나. 뭔가 분리가 일어났네. 그 다음에 뭐 핵이 이만하네. 이런 건 볼 수 있어요. D, 시료 표면에 반사되는 전자선을 이용한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세포의 3차원상을 얻을 수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시료 표면에 반사된대요. 자, 시료 표면에 반사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 전자 현미경 뭐였어요? 그죠? 겉 표면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랬어. 겉 표면을 보려면 도금을 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시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애를 입히는 거예요. 애를 세포 소기관을 입히는데 입히는 과정에서 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선을 쏜 다음에 반사되는 거를 스크린으로 받아가지고는 화면으로 띄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봐요. 이게 주사 전자현미경이고 여기 있는 투과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라가지고는 뚫려 있는데 전자선을 딱 쐈을 때 그냥 통과하는 게 있을 거고 튕겨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뚫려 있는 부분과 안 뚫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래서 내부 표면이 어떻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 표면에서 반사되는 건 주사전자 현미경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학생 E, 조직배양법으로 식물의 일부 조직을 이용해서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도 있다. 그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세포 소기관 A에서 E를 구조화학 특징에 따라 분류를 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죠. 자, 봐봐요. 여기서 특징을 다 알려줬어. 그러면 각각이 무슨 세포 소기관인지를 다 적어봅시다. 자, 막이 없대. 물질을 합성한대. 자, 막이 없대. 그럼 이제 제시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막이 없는 친구는 단 하나밖에 없죠? 리보솜. A는 리보솜이 되고요. 단일막 구조랑 이중막 구조를 나눠놨네요. 자, 단일막 구조, 이중막 구조 중에서 이중막 구조는 3가지밖에 없었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자, 세포 소기관에 제시된 걸 보니까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2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중막 구조에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건 엽록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남은 거, 그렇죠? 골지체와 리소좀 남았죠. 그러면 세포 외 분비와 세포 내 소화가 있는데 리소좀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리소좀은 뭘 포함하고 있다? 그죠? 가수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뭐가 가능하다? 그죠? 세포 내부에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거나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그를 가능하게 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뭐라 하자? 그죠? 세포 내 소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죠? 이건 이제 문장 자체를 외우기 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세포 내 소화 C가 리소좀이 되고 세포 외 분비라고 한 건 골지체. 자, 골지체 기능은 어떤 물질을 소포체에서 받아들여 가지고는 이제 수송소낭이죠. 수송소낭을 통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뭐 당화 과정을 하든 아니면 이제 약간의 변형을 일으키든 이렇게 한 다음에 세포 밖으로 내보낼 것인지 세포 내부에 저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하는 곳이 골지체라 그랬었죠. 그러면 세포 외 분비할 수 있죠. 골지체. 그래서 정답은 A는 리보솜, B는 골지체, C는 리소좀, D는 엽록체, E는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자, 1번 A는 리소좀이다. 아니다. 리보솜이다. 2번
B의 막은 핵막과 연결돼 있다. 자, 핵막과 연결돼 있는 건 누구예요? 그죠? 소포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C에는 A에서 합성된 물질이 있다. 뭐예요? 그렇죠. C는 리소좀이고 리소좀이 포함하고 있는 효소는 가수분해 효소. 가수분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하는 A, 리보솜에서 만들 수 있죠. 와, 이렇게 연결되네. 정답은 3번. 4번 D에서는 ATP가 생성되지 않는다. 자, 엽록체 우리가 나중에 알 거지만 엽록체가 뭐예요? 그죠?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린 두 가지 과정이 있어. 하나는 광인산화 과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켈빈 회로가 있죠. 광인산화 과정에서 관계 1과 관계 2에서 빛을 받아가지고는 NADPH와 그 다음에 ATP를 만드는 작용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다음 시간에 한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엽록체에서도 ATP가 생성되고 명반응을 통해 만들어낸 ATP가 안반응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5번 E에서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그죠? 해당 과정이라 불렀었죠. 포도당이 피루부산되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죠?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니까 E는 미토콘드리아 설명이 틀렸네요. 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프린트 자료가 인터넷으로 자료실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미리 또 풀어보시고 마찬가지로 복습하신 다음에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